안녕하세요. 한자풀이의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분골세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가로분자, 뼈골자, 부술세자, 몸신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수는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은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뼈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손도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덕으로 또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 고마움을 다시 표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분골세신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요.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로분자. 자, 가로분자는 4급에 있습니다. 가루라는 것은 썩 잘게 부서진 마른 물건 그런 뜻이에요.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쌀미자예요. 쌀미. 그 다음에 이건 나눌 분자죠. 나눌 분. 그래요. 그래서 쌀알 있죠. 우리 쌀알. 알을 그냥 잘게 이렇게 나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루가 된다. 그래서 쌀가루. 그리고 쌀가루로 우리 떡도 해 먹고 뭐 그러잖아요. 죽도 끓여서 먹고 그런 것이요. 이렇게 하얗게 지금, 쌀을 가루로 쌀을 나누었다. 아주 잘게 나누었다. 그래서 가루가 된다. 그래서 가루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풀이 채널이니까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6급에 있습니다. 근데 나누다라는 것은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8팔자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개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로, 이거는 칼도자죠. 칼도. 그러니까 칼로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보면은 도마에다가 우리 야채 같은 거 뭐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걸 썰 때 이게 통째로 하나 있는 거를 칼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썰죠. 그렇잖아요. 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얇게 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고요. 자, 이거는 쌀미자예요. 쌀미 여기 6급에 있습니다. 근데 쌀미자는 보면은요, 여기 지금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점주가 이게 점이 2개가 있죠. 점주자죠. 점주.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죠.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80도로 돌리면은 나무 목자가 되는 건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벼라든지 볼이라든지 다 이게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벼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양쪽 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도 또는 쌀도 벼도 이렇게 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나무만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땅에서 뿌리가 있는 거, 나무도 그렇고, 또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식물이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있죠.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180도로 돌리면은 이게 나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무란 뜻이 아니라
벼가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쌀은 두 개만 써줘도 많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주는 예, 계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속. 그 다음에 점 모양. 그 다음에 한자 구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 모양이면서 점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쌀알이 점 모양이 이게 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 모양을 나타내면서 두 개 이상 써줘서 많다. 그런 거예요. 쌀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쌀미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나눌 분자가 들어간 거를 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나누다 그런 뜻이죠. 나누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조개패자예요. 조개패는 돈 또는 재물 그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이제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들어갈 돈이 많고 여러 개 쓸 때가 많으면은 그 돈들이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한 거죠. 그래서 돈이 막 여러 개 쪼개져서 나갈 때가 많으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가난빈자입니다. 가난빈. 이건 4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머리혈자입니다. 머리혈. 자, 이게 우리 머리에 보면은 지금 이분이 나인데 지금 이게 얼굴에 이게 지금 머리죠. 머리에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있고 콧구멍이 두 개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양쪽으로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눌 반자입니다. 이게 머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입, 코, 눈 두 개, 귀 두 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나눌 반자예요. 나눌 반자입니다. 이거는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이니까 식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풀과에 해당되는 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풀 종류에서 그 보면은 꽃이 있죠. 꽃이 피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향이 나오잖아요. 향이 딱 하루만 또는 1분만, 1시간만 이렇게 나오고 말아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향이. 그래서 향기 분자입니다. 나누어져서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향기 분자예요. 향기 분.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다. 요거는 그릇명자입니다. 그릇명. 이 그릇은 이제 그 바닥에 그릇이 놓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명자인데, 그릇인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시골에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우물가에 이렇게 공동 우물이 있잖아요. 시골에. 아주 이 한자는 옛날부터 있었던 한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 배경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골 공동 우물에서 아낙네가 이렇게 물동이를 딱 가지고 와, 그 물에서 그 우물에서 딱 이렇게 놓고 그 물동이를 한꺼번에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떠요. 아니면 물동이에다가 또 자그마한 바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었다가 다 차면 그때 이제 이고 가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릇명자가 동이를 뜻하는 거예요. 동이를 뜻하는 거예요. 동이를 그 우물에다가 놓고 빈 동이를 놓고 그 다음에 우물에서 조그마한 그릇으로 바가지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가지고 다 채우면 물동이를 이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이 분자입니다. 그러게 동이 분자예요. 1급에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다 그런 뜻이죠. 나누다. 그 다음에 이거는 흙토자입니다. 흙토. 자, 그래요. 그러니까 흙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게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황사 이름 봤잖아요. 황사. 그게 먼지. 그게 먼지 분자입니다. 예. 먼지 분자예요.
예, 그래요. 좋아요. 더 볼까요? 자, 뼈골자. 자, 뼈골자는 4급에 있습니다. 4급에 있고요. 뼈라는 것은 뭐냐면 척추동물 근육이 붙여 몸집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물질. 이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요게 지금 뼈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뼈 모양. 그 다음에 뼈에 이제 우리가 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육변이에요. 그래서, 달월인데요. 달월. 달월은 고기육변도 됩니다. 고기육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뼈 모양은 뼈에 살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뼈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우리 마디가 있죠. 뼈 마디의 관절 부분이 이렇게 우뚝하게 서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 있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뼈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자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위에 부분, 이렇게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뼈가 그 속에 이제 골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뼈 속에 골수가 있죠. 그러니까 뼈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골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거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골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뼈에 이제 살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닭다리 이제 이게 뼈에 닭다리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속에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육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살이 붙어 있는 모습이 뼈골자입니다. 예, 그래요. 이거 4급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뼈골자에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물수자예요. 우리가 물수라고 하니까 맨날 여러분은 물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액체 상태에 있는 걸 모두 물로 보는 거예요.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또는 오일이라든지 또는 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기름, 그 다음에 물, 뭐 이런 액체 상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물수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그래요. 그래서 물수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뼈골자죠. 이게 뼈죠. 그러니까 뼈에 물이 있잖아요. 뼈를 우리 여러분 사골 같은 거 소뼈 같은 거 이렇게 막 구우면은 그냥 하얀 물이 막 뼈하게 나오잖아. 뿌하게 우윳빛 나게 이렇게 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물이 우리 이렇게 손으로 혹시 만져보면은 그게 미끌미끌해요. 예. 그래서 미끄러질 활자입니다. 미끄러질 활자예요. 이거 했습니다. 그게 참 미끄러워요. 기름땀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손을 비비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활자입니다. 예, 미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견이에요. 개견변이죠. 개견변이고 요거는 뼈죠. 예, 뼈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치타 혹시 여러분 동물원 살아있다 보면은 치타 혹시 사냥하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 치타는 사냥을 하면은 자기가 사냥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남은 그 사냥감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이 못 먹게. 예, 그래서 이 치타가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영리한 거죠. 내가 먹고 남은 걸 또 나중에 또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먹고 나서 놔두면은 다른 동물이 다 먹어버리고 또 다시 또 사냥을 해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고 다 못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또 배고프면 올라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 영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활할 화자입니다. 이게 교활할 활자예요. 이게 1급에 있습니다. 이게 교활하다라는 것은 간사하고 깨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교활할 활자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손수자죠. 손수. 그 다음에 요거는 뼈예요. 예, 뼈. 그러니까 손에 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우리 그 손은 보면은 이게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뼈가 있죠. 긴 게, 크고 긴 게 있겠죠. 손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게 있는 거,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팔골자입니다. 팔골.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심자죠. 마음심. 그 다음에 요거는 뼈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 느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하잖아요, 뇌에서. 그 뇌는 어디 있어요? 머리에, 그 머리뼈 안에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뼈는 머리뼈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뼈 안에서 생각하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어느 때가 많이 한가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어렵고 힘들 때를 뭐라고 그래요? 심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란할 골입니다. 심란할 골자예요. 심란할 골자.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붓을세자. 자, 붓을세자는 1급에 있습니다. 이게 부수다라는 것은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들겨 깨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구구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 이게 돌석자예요. 돌석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군사졸. 군사졸. 또는 마칠졸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요. 예, 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군사절이 들어가는 거에 한자를 이제 쭉 설명할 건데요. 거기에 이제 미리 앞서 설명하면은 우리 군사라는 것은 많은 군사가 모이죠. 그렇죠? 군사 자체가 이제 그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갑옷이라든지 무슨 칼이라든지 무기를 차고 많이 모이죠. 그래서 모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 싸우다. 또 이렇게 군사가 싸울 때는 이렇게 뭐 숨어서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쓰러뜨리다. 그런 거. 여러 가지 게 군사가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표현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많은 군사가 모이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많이 모이듯이. 큰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군사가 모이듯이 하나하나 모이듯이 큰 돌을 잘게 부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군사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사처럼 이 큰 덩어리를 군사처럼 나누어주는 그런 거를 부수다 그런 거예요. 큰 돌을 깨뜨리면 이렇게 잘게 깨뜨리면 군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은 자갈돌처럼 이렇게 부수는 큰 돌을 이렇게 부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많은 돌을 이렇게 잘게 부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부숴야 되잖아요. 찢어요? 저것이 띄나요? 뭘로 확 두들겨가지고 부숴야 되죠. 그래서 부술 쇠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풀이 차례니까 돌석자는 또 어떻게 해서 돌석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평평한 땅에 이렇게 언덕이 있죠, 지금. 언덕이 있고, 거기에 언덕에 지금 이렇게 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거를 갖다가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90도, 180도 이렇게 돌리면 바로 돌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평평한 땅에 언덕이 있고 거기에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평한 땅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바위가 있는 모습, 큰 돌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를 그려서 이걸 글자화 해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쓰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대로 그려서 90도, 180도를 돌리면 바로 이게 돌석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군사졸, 그 다음에 마칠, 졸,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졸업할 때 그 마치다 그런 뜻이다. 학업을 맞추면 다 그 학기를 맞추면은 졸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졸이 그 마칠 졸자를 씁니다. 이건 이제 5급에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요거는 돼지의 머리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이게 사람인자를 2개 이상 써주면은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열십자죠. 열십자는 우리가 그 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서남북, 또 이렇게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많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열변을 써주는 것은 지금 머리에 투구를 썼다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사람이 많다, 여기 사람은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이, 여기는 2개 이상 써준 거, 사람인자를 2개로 써줬다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이게 많이 모여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게 군사죠. 일반 사람이 투구를 쓰나요? 농부가 투구를 써요? 백성이 투구를 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써요? 군사가 쓰는 거죠. 군인이 병사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있는 게 군사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사졸이에요. 예, 군사졸. 자, 그러면 군사가 전쟁에서 싸웠어요.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싸웠어. 싸우고 나서 승리를 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냥 한번 시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다, 그래서 끝나다, 마치다, 그래서 마칠 절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군사절, 마칠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견이죠. 계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군사예요. 자, 군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군사가 막 싸울 때, 그 싸울 때를 가만히 숨어 있어가지고 잠복한다고 그러죠. 잠복해가지고 적이 지나가면, 그때 확 기습 공격하는 거 있죠. 기습 공격. 그런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타인데, 이 치타가 사냥할 때, 우리가 보면, 동물은 살아있다, 여러분을 보면은, 치타가 먹잇감을 볼 때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 봤죠. 몸을 낮추고 살살 걸어가면서 그 사정거리까지 가까이 가죠. 최소한 조용조용 가잖아요. 살금살금.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도 잠복해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졸자입니다. 예. 갑자기 졸자예요. 예,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자죠. 우자인데, 깃이라는 것은 새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새 날개를 말하고요. 요것도 지금 여기는 이제 군사인데, 군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새가 뭔 새냐면 물총새예요. 물총새인데 총이 왜 들어가요? 총알처럼 빠르다는 뜻이에요. 새가 총알처럼. 그러니까 이게 길가에 냇가 있잖아요. 냇가, 호수나 냇가에 그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가지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고기들이 먹잇감 활동을 하거나 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물총새는 날개를 쓰지 않고 날개를 접어요. 접고 밑으로 다리 힘으로 탁 차가지고 나무 가지를 다리 힘으로 차면서 밑을 향해서 탁
쏴서 총알처럼 쏴가지고 먹잇감을 챕니다. 그래서 군사가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듯이 날개를 접고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총새입니다. 그래서 물총새, 이게 물총새 시자입니다. 물총새 시자예요. 네, 여기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이죠. 초두변. 그 초두변이니까 이게 식물에 해당되는, 풀과에 해당되는 걸 빨리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병사가 여기서는 많이 모이는 분들, 이렇게 지금 그 갑옷, 투구를 입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차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여기서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라고 해서 군사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군사의 역할, 그 기능과 역할을 생각을 해야 돼. 기습 공격도 하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을 싸우고 물리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적을 끝마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역할 모습을 가지고 이 병사줄자를, 그 군사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군사가 모여 있잖아. 싸우기 전에 많이 모여야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처럼 풀도 많이 모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 종류가 많이 모여 있다. 모일 최자예요. 그래서 모일 최자. 이걸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쌀미자죠. 쌀미. 그 다음에 요것도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쌀미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벼에서 이제 다 익은 벼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껍질을 까면 쌀이죠. 그래서 쌀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쌀이 많이 모여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다른 물질들이 섞여있지 않고 순수 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뽀얗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할 숫자입니다. 순수할 숫자예요. 순수한, 쌀만 이렇게 많이 싸다 알만, 쌀미, 쌀 알만 이렇게, 예,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순수하다는 것은 그 잡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런 걸 말하려 순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쌀 알만 이렇게 뿌옇게 깨끗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순수할 숫자다. 이건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유자죠. 당유. 그 다음에 요거는 군사. 근데 군사가 이제 군사가 처음에 싸움을 하고 또 끝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끝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끝나다, 마쳤다, 그런 뜻이 돼요. 이게 전쟁이 끝났다, 그런 뜻을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자는 뭔 자냐면 당유자지만 이자는 우리 이렇게 술독이 있죠. 술독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술독, 항아리 독이 있잖아요. 그 술독에, 이제 술을 이렇게 담가요. 그 술 같은 걸 담거나 아니면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장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발효할 때, 발효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항아리에 전부 발효시키잖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죠.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은 지금 이거는 덮을 아자인데, 덮을 아자에 이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이렇게,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술이잖아요. 그렇죠. 술 재료를 넣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된장이면 된장 재료를 넣고, 고추장이면 고추장 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키죠. 항아리에다 덮개를 덮고 발효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술을 발효시키는 모습. 그래서 여기는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그리고 이자가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은 전부 이자가 들어가요. 왜요? 항아리에 이게 재료를 넣고 발효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도 이런 항아리에다 발효를 똑같이 하는 거고, 술도 발효식품이죠. 그렇잖아요, 술도.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술 재료를 넣고 발효시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술도 되고 또 식혜,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전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 부수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치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자석에 술 마시면은 술을 마시고 나서 다 끝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술이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죠. 이게 술 취할 치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할 치자예요. 술 취할 치자입니다. 예, 이건 삼급에 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자, 몸신자. 자, 몸신자는 6급에 있습니다. 6급에 있고요. 이 몸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사람이나 동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딸린 모든 부분의 총칭, 그렇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자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여기서는 코를 의미합니다, 코. 코가 이제 스스로 자자 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코를 의미한데 또 이거를 이제 지금 머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머리. 그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쭉 튀어나왔죠. 조금 튀어나왔죠. 여기. 요거를 배예요, 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손입니다, 손.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리예요. 그래서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스스로 자자를 이렇게 이제 머리 부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머리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여기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스스로 자자는 코인데, 코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때도 계속 코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인데, 그 스스로가 움직이서 스스로 자자인데, 그래서 코를 의미하는 거고, 코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잖아요. 이 코가 딱 중심으로 머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왜 머리를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머리 혈자예요. 머리 혈. 요거는 머리 숫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굴 면자예요. 이건 7급에 있죠? 요거는 5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갔냐? 이게 자, 스스로 자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스스로 자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스로 자자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중심으로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전부가. 그게 여기 코예요. 전부 코인데 코가 얼굴에 있어. 얼굴에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코라고만 해석이 되면 안 되고 머리, 그 다음에 배, 손, 다리, 그런 게 처음 몸이잖아요. 그래서 옆모습, 그런 옆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신자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한자를 그림과 함께 여러분 알기 쉽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